이제는 현실화가 되었었죠. 5월 9일이 드디어 지나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는데 그 이후로 집값이 올라가냐 떨어지냐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 신축 아파트 공급도 부족하고 있고 전월세 공급을 할 사람들이 이제 없어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수자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주택 시장에 뛰어드는 타이밍은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투미 부동산 컨설팅 김재경 박사입니다. 저를 접해보신 분들은 이제 여러 채널에서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혹은 정비사업 관련해서 전달해드리는 내용들 많이들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처음 출연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부동산 시장 현재 어떤 분위기인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리고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사항은 바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 영향에 대해서들 많이들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는 현실화가 되었었죠. 5월 9일이 드디어 지나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5월 9일에 양도세 중과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이 5월 9일이 분수령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들 많이들 전달 드렸을 텐데요. 실제로 정말 이슈가 컸습니다. 5월 9일 전에 다주택자들 보고는 매도를 해라 라고 하다 보니까 많은 다주택자들이 그 전에 처분을 하기 위해서 급매물들이 나왔었고요. 실제로 많은 지역들이 심한 데들은 억 단위로 이제 가격대의 조정이 되는 곳들이 있었었지요. 그런데 이제 5월 9일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당장부터 호가가 이제 올라간 곳들도 물론 있지만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은 곳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5월 9일이 지나갔다라고 해서 뭐 가격이 바로 뛸 것이냐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은 이제 본격적인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는데 그 이후로 집값이 올라가냐 떨어지냐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집값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바로 오르지는 않을 거라고 전 보는데요. 일단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들 얘기하는 게 5월 9일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호가가 높아지게 되고 가격이 뛰어 올라갈 것이다. 일단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놓치는 사항들 중 하나가 이제 거래 회전율이라던가 일단 거래 자체가 한동안 소강 상태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집값은 저는 뛸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당연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매물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 일단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마다 결국은 가격에 대한 포기 조금 이제 유동성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죠. 이제 매도자들이 많았을 때는 그래도 가격이 조율도 되고 그랬었을 때 것이 이제는 매도하려는 사람들은 이제 다 처분했어요. 아니면 지금 이제 다주택자들은 팔 수가 없어. 왜냐? 세금이 너무 과도합니다. 이제 양도세 중과가 적용이 되게 되면 우리 일반적인 양도 차익에 따라서 일반 세율에서 30% 최대 30% 중과세율이 붙게 되는데 그럼 최고 세율이 이제 82.5%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매도해도 남는 게 없다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매도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5월 9일 전까지 어쨌든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기 전에 다 처분한 것이고 지금은 이제 다들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다 보니까 못 파는 사람들과 혹은 1주택자들이 처분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1주택자 입장에서는 굳이 급하게 내놓는 사람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닌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제 가격의 협상력이 아무래도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좀 떨어지게 된다. 일단 당장 그런 얘기를 먼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다주택자들이 다 팔아서 이제 못 판다라는 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집값을 안정을 시킨다라고 하는데 집값은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격 안정화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매수를 안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없으면 그러면 결국 가격은 또 급한 사람이 조정하는 쪽으로 결국 수요와 공급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공급이 줄어든다라고 말했었던 거는 공급자적 측면인데 수요 역시도 같이 줄어들면 그럼 가격은 안 올라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조금 쉽지 않은 포인트가 나중에 후술을 하긴 하겠지만 이제 전월세 시장이 저는 키워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축 아파트 공급도 부족하고 있고 전월세 공급을 할 사람들이 이제 없어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수자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주택 시장에 뛰어드는 타이밍은 가을 이사철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금 본론으로 돌아왔었을 때 바로 가격이 뛰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는 것이죠. 왜냐면 지금 5월 9일이 일단은 지나갔습니다. 5월 9일이 지나갔는데 매수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던 사람들 5월 9일 전에 다들 샀습니다. 실제로 제가 5월 9일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엄청 바빴습니다. 이제 1대1 상담료 지불하면서까지 어떻게든 상담을 받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직전까지 매도를 하려고 하거나 혹은 매수를 하려고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 보니까 정말 정신없이 이제 한 주를 지나가게 되었었는데, 근데 이제 5월 9일이 지나가니까 조금 한가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방선거도 이제 앞두고 이슈들은 물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당장 지금 매수할래요 혹은 매도할래요 하는 사람들은 싹 가라앉은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안 샀는데 이제 와서 살려고 하게 되면 또 이게 또 더 싸면 모르겠는데 이제 급매물들은 싹 사라졌습니다. 진짜 싼 급매물들 이제 지역에 따라서 이제 호가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적게는 진짜 뭐 몇백에서 몇천 정도만 오른 데도 있지만 이제 호가로만 봤을 때도 일단은 억 단위가 달라진 데도 분명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말 그대로 호가니까 그 부르는 가격에 내가 호구될 필요도 없고 안 받으면 그만이야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거래가 절벽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간간히 뭐 가격이 5월 9일 전이나 후나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지역들은 거래가 좀 간간히는 되지만 전반적으로는 가격대들이 좀 올라갔다 보니까 굳이 급한 매물 혹은 뭐 내가 사정상 빨리 사야 된다라는 게 아니면 굳이 뭐 빨리 살 필요가 있을까? 좀 여유 있게 보자. 뭐 지금 뭐 주식시장도 괜찮다라고 하니까 좀 천천히 봐도 되겠네라고 할 텐데요. 근데 결국은 이것도 시점이 결국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어떤 시점이 다가오냐?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이제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조금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이제 벌써 기사들을 살펴보다 보면 전월세 시장이 문제다라는 뉴스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1000세대 대단지의 전세 물량이 0건이다. 혹은 지금 월세화가 빠르게 되고 있다. 전월세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아직까지는 전월세가 엄청나게 뛴 건 아닙니다. 지금 물론 기사들은 좀 자극적으로 써야 되다 보니까 이제 진짜 대단지인데 전세가 하나도 없는 지역들도 있긴 해요. 근데 뭐 옆에 단지 찾아보다 보면 있기도 하고 뭐 아예 없진 않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5월 9일 전에는 목돈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집을 살려고들 많이 알아봤어요. 지금 내가 전세 10억짜리에 들어가기보다는 이 10억 가지고서 집을 살까? 이런 쪽으로도 알아봤다 보니까 전세가 몇 개 없는 거는 사실이었으나 그 몇 개 없는 전세가 빠르게 거래되진 않았었다. 근데 이제부터는 좀 달라질 것이 거래가 당분간 소강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집을 살 생각은 없어. 그런데 우리 주택은 어떤가요? 의식주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내가 거주할 집은 필요합니다. 근데 매수해서 내 집에서 살지 않으면 전세든 월세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뭐 길거리에 나 앉을 건 아니죠? 캠핑카 타고 다닐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월세를 이제 본격적으로 찾아볼 텐데 그러면 지금 이 몇 개 없는 전세가 거래되기 시작한다. 다음에 나오는 전세는 더 비싸질 거고 다음에 나올 월세는 더 비싸질 것이고요. 좀 안타까운 거는 지금은 아직은 본격적으로 여름이 온 것도 아닙니다. 사실 원래 여름은 전통적으로 비수기예요. 그러니까 매매 시장 같은 경우는 봄, 가을 이사철을 뭐 그렇게까지 타지 않습니다. 뭐 한겨울이라 하더라도 그냥 부동산 시장이 뜨겁다라고 하면 쫙 거래가 늘고 가격 오르다가 뭐 여름이고 뭐고 이런 게 중요하진 않고 이제 시장적인 이슈를 더 많이 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저 이제 통계를 항상 보다 보면 근데 전월세 같은 경우는 유의미하게 봄, 가을 이사철에 확 그 전월세 수요가 몰려서 거래가 많이 되는 현상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비수기를 지나가서 본격적으로 가을 이사철이 온다. 지금도 전세가 없는데 그 몇 개 없는 전세들도 이제 한두 사람들이 이제 거래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 진짜 가을 이사철이 도래하게 되면 전월세 가격이 매우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것이죠. 항상 그래왔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한번 복귀를 해보게 되면 정권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매매 시장은 뜨거웠어도 전월세 시장은 안정화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집값 올라가도 뭐 그건 뭐 딴 사람들 얘긴 거고 나는 그냥 안정적인 주거만 하면 돼. 뭐 그냥 전세 싼데 뭐 괜찮아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그러다가 전월세 시장이 본격적으로 불안정해진 시점은 2020년도 임대차 3법이 본격적으로 발의된 이후부터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떻게 됐냐면 우리 임대차 3법이라고 하게 되면 들어보신 분들은 있을 겁니다.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이제 세입자한테 대한 권리를 더 강화시킨 건데 가장 유명한 사항은 바로 계약갱신 청구권. 일명 2+2라고도 얘기하죠. 내가 원래 임대차 계약은 2년인데 2년 더 살 수 있도록 임대인한테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부여하는 게 임대차 이제 청구권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월세 상한제. 청구권을 행사했었을 때 이제 임대인 같은 경우는 5% 이하로밖에 임대료를 못 올린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임대차 신고제입니다. 이제 주택시장도 양성화해가지고 이제 전월세를 두고 있는 임대인들한테 세금을 과세하려고 하는 계획인 것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임대차 3법이 발의되고서 처음에는 이게 세입자들을 위한 정책이었었지만 사실 시중에 유통 물량들이 다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왜냐면 청구권을 써가지고 뭐 전세를 좀 안정적으로 이제 갱신한 세입자들한테는 해당 정책이 좋은 정책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전월세를 구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지방에서 상경을 한다거나 신혼부부라든가. 근데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 자체가 싹 사라지니까 전세가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시장이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높아진 전세, 높아진 월세 금액을 부담할 바에는 차라리 집을 사자 하는 쪽으로 가면서 다시금 집값이 올라가게 되는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이러한 상황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가을 이사철에 본격적으로 전월세 가격 상승 뉴스가 뜰 것이고 그 이후로 이렇게 된 이상 차라리 집을 사자 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집을 매수하면서 집값들이 본격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